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작권 착취 등 원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재개정했대요. 앞으로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한테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아니고 방송을 만든 제작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간다라는 의미죠. 네. 수급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창작한 경우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방송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네, 하하. 이게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 드렸던 방송사들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또는 탄압, 일정 부분의 착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줄기 하나가 해결된 거예요.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EBS 다큐프라임 아프리카에서 제작하셨던 PD 두 분께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당시에 박환성 PD님 그리고 김광일 PD님이 두 분이신데 박환성 PD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요구해왔던 투쟁을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구했던 바가 하나가 분명히 외주 제작사가 만들었는데 이걸 납품을 하면 방송국에 납품을 하면은 그 저작권을 방송국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제작은 그렇죠. 우리가 했는데 돈 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이 준 제작비가 후려치기 한 거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이런 거에서. 그래서 외주 제작사가 따로 막 간접 그 광고비를 받아요. 막 영업을 해가지고 협찬 받는 거죠. 그거로 또 가져가요 또. 네. 몇 프로? 몇 프로씩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가 아니고 그때 알기로 뭐 상당히 많이 반 가져갔어요. 정도 네, 반 정도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외주 제작사 PD 분들이 요구하셨던 게 우리가 만든 저작권을 달라 그대로 달라. 그리고 우리가 영업해서 우리가 얻어낸 협찬 정도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였는데. 예. 근데 이렇게 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게 정말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안전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런 사고 나고 이럴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마치 도덕적 책임만 자기네들이 지려고 하고 그래 왔잖아요. 그다음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했어요. 상당히 강화해줬군요. 네. 그래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그러니까 수급 사업자 간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계 관행이다 이러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했고요.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안 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와서 제가 권리를 강화했다 그랬는데 권리 강화가 아니고 사실은 정상화죠. 이게 정상적인 권리인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힘오는 분들이 투쟁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꼭 사람이 죽어야 쳐다본다. 사람이 죽어야 뭔가 고쳐진다. 네. 이런 폐해가 또 한 번. 근데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잘 됐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간만에 우리 쪽에 그 수거원 사업을 어찌됐든. 공정위가 이제 김상주 위원장 된 다음에 일한다 이런 소리 들었죠. 그전에는 일 안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나 했네요. 고발뉴스에서 민동기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에 양승태 기자회견 기사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뭐 양승태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는 보도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민동기 기자가 써놨는데 그래서 다시 조선일보를 열심히 뒤졌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11일 조선일보 지면에는 양승태 기자회견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다른 신문과 비교 한번 해보시죠. 조선일보의 이런 지면 배치가 상식적이고 온당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하면서 경향신문 12면, 경향사설, 국민일보 14면, 동아 1면
그리고 동아 8면, 서울 1면, 서울 6면, 세계 1면, 세계 8면, 중앙 14면, 중앙 14면, 한겨레 12면,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 사설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야. 특히 동아, 중앙도 비중 있게. 야, 동아는 무슨 한겨레야 자기가 지금 1면에 보도했다는 거냐 지금. 어? 요즘 제가 동아를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로 또. 네, 한결에 자존심 상하겠네. 아니 요즘 동아가 하는 행동이 좀 그래요.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동아일보가 물러날 수 없는 지점들이 몇 개 지금-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예. 자 그렇게 이랬는데 아무튼 조선일보가 여전히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논조를 고소하고 뭐 있고요. 한결 같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생계형 지금 보도예요. 자기네들이 엮여 있으니까 엮여 지금. 있거든요. 조선일보는 이거 보도를 안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거의 한 표로 묶여 있거든. 외국 보도하는 것보다 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표로 묶여 있으니까 아, 자기네들이 이거 잘못 같이 얘기했다. 보도해 버리면 자기네들이 지은 죄 거기 리스트에 엮여 들어가. 엮여 들어가는 거야. 자기네들도 유죄인 거 자기네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못 내는 거예요 보도를 그래서. 궁금하다. 양승태 문건에 조선일보 그 그 웃기는 예.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랑 양승태 대법원이 해달라는 대로 기사 다 써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다 인정하는 꼴이거든. 보도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에 이낙연 총리 삼성 불쑥 방문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조선일보가 지난 11일자 정치면에서 이재용 찾아가 이 총리 불쑥 와서 미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자 방문은 일주일 전쯤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삼성 고위급 임원은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해서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경제당체장 간담회 역시 일주일 전쯤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 총리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은 일주일 전쯤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썼지만 11일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 문장이 쏙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총리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조선일보는 기사 본문에서 통보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총리실은 삼성 측과 총리의 방문을 협의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방문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달을 가리치는데 손가락끝만 보며 의미를 왜곡한 보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바로잡습니다까지. 야, 총리가 무섭긴 무서운가다. 야, 이런 거는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협의했으면 온다고 한 거지. 통보한 거지. 그 말이지 했을 텐데 조선일보가 총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오면에 바로잡습니다. 본지 11일자 8면 이재용 찾아가 이 총리 불쑥 와서 미안하다 재하 기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이 일주일 전쯤 통보됐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굳이 또 써줬네요. 참 뭐 속보인다. 열심히 하신다. 그죠? 예, 왜곡도 열심히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아부도 좀 나름 하네요.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